이제 사장님들도 사장님이지만 사장님들 주변에 있는 이제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기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늘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할 적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번 정리만 해 드리는 거고, 흔히 말하는 옆구리 찌르기 신공. 예. 그냥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스트 엔잡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화요일 날은 그냥 화요일 날 하는 내용과 오늘 토요일 날 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스트 엔잡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엔잡의 시대, 그죠? 예, 특히 이제 엔잡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느냐, 아마 엔잡의 시대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마케팅에서 끊임없이 뭐 전에는 아빠 혼자 일하다가 아빠가 투잡 갖고 일하다가 그러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잡의 시대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런데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들 아는 얘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좀 다양한 어떤 신문 기사들이 있어요. 지금은 프로 엔잡의 시대다. 프로 엔잡, 엔잡의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엔잡 2개, 3개의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래서 현재 엔잡하고 있다 20대도 벌써 34%가 20대도 이미 엔잡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 없다, 청년층 엔잡러 급증.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한 직장에 가서 평생 있어야 되고 평생 잡이 돼야 되고 그러한 개념이 이제는 정말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시대로, 그러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잡의 시대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어난 엔잡의 시대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그 배경을 검토해 보면 첫째는 어쩔 수 없는 돈과 인생에 대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평균 25세부터 55세, 뭐 많아야 요즘에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한 30년, 35년 일을 합니다. 뭐 딴 거 다 빼고, 뭐 예를 들어서 요 기간 동안에 수입은 늘어나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물가 오르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엔잡은 정말 필요한 시대.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30년을 일을 해요. 길어야 35년을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60세까지 일을 한다. 35년을 일을 합니다. 60세까지 35년 일을 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40년은 뭘 떨어뜨립니까 지금? 산만해. 자, 어디 갔어? 못 찾겠고 나중에 찾고 그거는. 자, 그러면 35년 일을 해서 40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35년 동안 벌은 돈 다 모아도, 다 모으고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엔잡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 함수는 시간 이퀄 돈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35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이런 거 다 모아도 40년 동안 못 먹고 산다. 그래서 부의 함수,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에 갔어요. 아이가 결혼을 한대. 사장님,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자금 모아야 되는데요.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일 더 할게요. 얼마 더 주세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야, 그게. 괜히 그 말에다가 잘못하면 또 잘려. 맞아. 너무 실감나게 동의하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24시간 속에서 수익의 성장 곡선을 유지시키기도 힘들고, 이제는. 나이는 점점 들어가니까 유지도 힘들어. 그러다가 보니까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도 그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시간, 노력, 성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걸친 옷과 귀금속은 당신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서 벤츠, BMW를 몰고 다니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쓴 거를 보여주는 거지 얼마를 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요. 전에 어떤 분이 코인을 하는데 떼돈을 벌었대. 해운대에 가면 그 큰 아파트들 있어요. 거기 집을 사서 갔다는 거야.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전화번호가 연락이 안 돼. 알고 봤더니 그 집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자동차도 렌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통장에 얼마 찍혔다? 찍힌 건 찍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컴하고 넷 인컴하고는 다릅니다. 통장에 얼마 찍혔다 가지고 수입이 얼마입니다. 그 수입하고 나의 실소득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워런 버핏이 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일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자산이 없는 나는 지금까지는 시간과 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산이 없다. 자산이 없는 나는 자산가들의 자산을 더 키우는데 노력하며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렌트카를 해. 큰 집을 막 큰 돈을 들어서 막 보여주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한 건 뭐야? 자기 자산을 키운 건 없어. 결국 남의 자산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품, 루비통 가방이 됐건 뭐가 됐든 한두 번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중독된 사람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돈, 어떤 소비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35년 일해서 100세까지 살면 40년을 해야 되는데 120세까지 산대. 그러면 35년 일해서 60년을 난 버텨줘야 돼. 그 돈이. 근데 그것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을 해요. 왜냐하면 자산을 키우기보다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기회에 의존을 한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길에 제가 전철에서 제가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 선릉의 브런치 맛집이 어딜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바로 연락이 온 거야. 브런치 맛집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에 미팅이 만들어져서 제가 요 앞에 이제 그분 소개로 한 이제 브런치 맛집에 가서 이제 먹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아메리칸 스타일 이제 브런치를 제가 먹었어. 진짜로.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 중에 그분이 전주에서 이사를 오신 분인데 지금 웅진 출신인데 웅진에서 영업을 잘했거나 뭐 했거나 해서 그 사람이 네트워크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 참여해서 그 회사에 설립하는 그런 어떤 그 임원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이제 한 50대 초중반 정도가 돼요.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회사의 리더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제가 그분한테 했었던 얘기는 참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회사 어떻게 될지 저는 뻔히 보이거든. 그 회장하고 자기가 대화 속에서 보상 플랜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 좀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격이 아닌. 왜냐면 그 사람은 방판을 했지 네트워크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에서 잘 해도 사장님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잘 돼도 내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분은 뭐예요? 일단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으로 택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산을 키우보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기회로 그분을 일단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번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시간제로 일을 합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다 나는 계약직입니다. 환자를 봅니다. 여러분 환자를 본다는 것도 그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심장 전문의야. 훌륭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돈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팔을 다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수술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수입은 끊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산을 키우기보다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그런 기회입니다. 정말 뛰어나게 잘해서 세계적인 사람들에서 강의를 하던가 그냥 일개 동네 병원 열어놓고는 사실 자산적 가치는 그 안에 없다. 또 환자를 본다, 또 손님을 본다, 서비스를 합니다, 클라이언트를 합니다, 연복을 합니다, 영업을 합니다. 저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봤던 내 자산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자산을 키우고 있다. 내가 큰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의사를 해요. 그 의사는 누구의 자산 키우고 있어요? 아산병원의 자산을 키워주고 있는 거야. 자기 자산이 아니고. 물론 봉급은 짭짤하겠지. 물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생명도 구하고 가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저 단순하게 자산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수입이 나에게서만 나온다. 내가 수술을 해야만 소득이 발생이 돼요. 내가 판매를 해야만 소득이 발생이 돼요. 내가 누구 손님을 대하고 있어야만 소득이 발생을 해. 내가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야만, 카페에서 커피를 팔고 있어야만 나에게서 소득이 발생이 된다. 한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그 일을 멈추는 순간에.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그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컨트롤 타워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매출이 조정이 돼. 그죠?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순간 그 매출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산을 키운 거예요? 아니면 시간과 돈을 바꾼 거예요? 시간과 돈을 바꾼 거예요. 내 일의 성격도 우리는 분석을 좀 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나의 수입이 나에게서만 나온다.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춘다.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타워도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을 안 하는 순간부터 뭐 차 사고가 났던 나이가 은퇴를 했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일을 멈춘 순간 수입도 멈춥니다. 나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의사의 손을 다쳤어.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하면 돼. 나는 대체 가능한 거야. 내가 변호사야. 그런데 내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어. 특히 요즘에는 AI가 계약서 다 써줘요. AI한테 우리 김종숙 사장님이 나한테 5천만 원 빌려갔는데 연 이제 얼마로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안 갚네. AI한테 그거 설명해 주면서 고소장 써줘. 그럼 고소장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하면서 그게 다 돈인데, 다 돈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업무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AI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 돼버렸다 하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 예를 들어서 점점 빚은 늘어갑니다. OECD 국가 중에 임시 고용 근로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 직장인들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일하는 노후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나는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 전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인생에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미래 대책에 대한 솔루션이 돼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영업을 합니다. 창업 관심 뜨겁지만 시장은 냉랭하다. 창업했다, 폐업했다, 재창업했다. 끊임없는 반복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한다 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사업이 아니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시간이 투자가 돼야 수입이 만들어져요. 결국에 그 사람 뭐예요? 시간의 노예로 사는 거야, 그냥. 시간의 노예로.
자, 그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또 그러면서 노후의 솔루션은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솔루션을 잡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5년 전 가장 큰 걱정이 돈 걱정, 지금의 가장 큰 걱정도 돈 걱정. 그렇다면 5년 후 가장 큰 걱정 또한 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난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5년 전에 했던 고민 3년 전에도 했고, 혹시 3년 전에 했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 지금 그 직장 자체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분한테 노는 물을 바꾸세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바꿔야 돼.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짐 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려면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내가 시간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노는 물을 바꿔줘야 돼.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예. 그 노는 물이 안 바뀌면 5년 전에 했던 고민 3년 전에 했고 그 사람들하고 또 지내고 있으면 지금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왜 더 무서운 것은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대물림되고 있다.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라. 결국에는 뭐예요? 내 아이를 나는 대체될 인력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하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들하고 지내는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물림되고 있는 거. 5년 전에 걱정, 3년 전에 했고, 3년 전에 걱정,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5년에도 똑같은 걱정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 모습만 보고 컸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때요? 나랑 똑같은 사람 살겠지.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독한 현실은 바로 그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의 발달이에요. 이제는 저것이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대체 가능한 인력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38.18%가 신기술 도입으로 대체 가능한 인력 현황입니다. 연세대 산업협력단의 보고서예요. 외교부의 38%, 10명 중에 4명은 대체됩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그 4명을 잘린다는 소리야 지금. 법무부도 거의 40% 가까이 돼요. 통일부 31%, 교육부 25%, 그죠? 행정안전부 21%, 문화체육관광부 30%. 이 사람들이 뭐야? 정부. 옛날에는요 철밥통이었어. 정부 공무원. 철밥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 이게 다 바뀐다. 직급별 대체 가능한 인력 뭐예요? 9급은 73점, 거의 74%가 대체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 보고 너 빨리 공부해 공무원 되라? 많아요. 그 많거든. 한번 저는 지금 정답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통계 속에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생각 좀. 자, 9급 공무원 74%가 대체 가능하고 8급 공무원 65%, 그 다음에 공무원 계약직 63%, 7급이 48%.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친구들에게도 한번 이런 통계치 하면서 이런 것을 알고 가고 있니? 자기네 선택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가지 마라 이럴 수는 없겠지만 좀 알고는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대체 가능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국내 일자리 수도 점점 줄고 있어요. AI 대체 가능 국내 일자리 수가 제조업이 93만 개입니다. 93만 명이 직장을 잃을 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건설업 51만, 도소매 10만, 운수창고 11만, 음식점, 숙박 2천, 정보통신 40만,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가 46만이에요. 전문 과학기술자가 되면, 엔지니어가 되면, 그죠? 앞으로 세상이 좋겠다 하고들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너 엔지니어 돼. 카이스트 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46만 1000명이 직장을 잃는 데잖아.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엔잡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이러한 현상들이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엔잡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번지고 있는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주요 직업별 인공지능 기술 자동화 가능성입니다. 주방장 요리연구원 100%야. 100%. 그 다음에 재봉사 100%, 예, 패스트푸드 종업원 100%, 고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조 조립업 100%, 청소원 100%,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 자동화로 100% 없어질 직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직업, 예, 국회의원, 예, 고위 공무원 및 공무단체 64%, 그래도 한 30몇 프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예, 그죠? 판사 및 검사 69%, 예, 그 다음에 변호사 74%, 항공기 조종사 78%, 예, 항공기 조종상도 10명 중에 7, 8명은 이제는 직장을 잃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불과 점점 저렇게 가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 느려지고 있지 않다. 바로 그것에 대한 예로 보는 게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이거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 로봇보다 춤 잘 출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없어. 그죠? 아, 이 로봇 흉내다가 잘못하면 허리 삐끗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흉내도 내지 마셔. 그죠? 예,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것이 불과 몇 주 전에 얘기해요. 제가 한 3주, 한 2, 3일 전에 전철에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로봇을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 예. 예, 또 깜짝 놀랐는데 그걸 캡처하려고 했는데 전철이 흔들리면서 잘못 눌러가지고 화면이 바뀌었는데 못 찾겠더라고 또.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저것에 대한 핵심적인 거 저것이 지금 당장이라도 산업에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손가락이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예, 왜냐면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거 인간이 손을 썼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 로봇가 이제 손가락만 제대로만 쓰면, 예, 손가락만 제대로만 쓰면, 예, 그러면 산업에 있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제조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식당, 김밥을 얘네들 잘 싸. 예, 그럼 김밥 천국의 아줌마들 다 어떡할 거냐? 예, 왜냐면 이 로봇 한 대가 지금 한 3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3만 불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 한 번 들이면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얘네들 일주일 내내 일해도 돼. 전기만 충전만 시켜놓으면. 예. 그러니까 꼬꼬제만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해. 예. 그리고 일하다가 뭐 손가락 다쳤다, 발이 부러졌다, 발목이 부러졌다, 하다못해 목이 잘려도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 예. 근데 지금 현재 공장에서 막 일하는 사람이 다치면 또 막 난리가 나잖아요 또. 예. 그리고 얘네들은 4대 보험 안 들어줘도 돼요. 예. 예.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 그냥 교체해 주면 돼. 예. 노조도 안 해. 봉급 올려달라고도 시위도 안 해. 예. 그렇게 따지면요. 한 3만 불, 한 4천만 원 앞으로 가격은 더 싸지겠지. 그러면 저러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멈춰. 네. 자, 그래서 로봇의 상용화를 경험하게 되는 첫 세대가 우리가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어렸을 때 그 아톰 영화 보고, 뭐 로보트, 제가 처음 접해본 로보트가 아톰이야. 아톰.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보트가 상용화가 되는 것, 그죠? 예.
로봇가 끓여주는 라면도 우리가 지금 이제 먹고 있어요. 그게 그 문막 휴게소에 가면 로봇가 라면을 끓여주거든. 예, 물량 정확하고 온도 정확하고 예, 잘 끓여줘요. 또 로봇가 끓여주는 커피도 마시고 있어 이제 시대가. 예, 그만큼 로봇의 상용화를 경험하는 첫 세대가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뭐야? 키보드를 모르는 세대에서 시작해서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로 마무리되는 그런 세대가 우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예, 키보드라는 게 없었어. 예, 제가 기억나는 거 저희 어머니께서 타자기. 예, 그러다가 컴퓨터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하면서 이제 키보드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키보드를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내미가 아리조나에서 이제 주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예, 올해 초에 새로운 직원을 뽑았어. 그래서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책상에는 컴퓨터를 옆으로 다 치웠대요. 걔네들 키보드를 칠 줄 모른다는 거야. 걔네들은 탭만 쓰는 거야, 탭만. 오늘 아침에 제가 전철 타고 오다가 옆에 예, 젊은 여학생이 앉았어. 해야 뭐 대학 초년생쯤 됐을래나? 예. 와, 이 핸드폰을 갖고 하는데 손가락 안 보여. 엄지손가락 2개가 안 보여. 그래서 와, 저는 야. 아니 대표님 손가락 크잖아. 그래도 이거랑은 좀 다르지, 손가락이 아무리 굵어도.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맞다. 저런 애들 보고 키보드 쓰라 그러면 쟤네들 뒤집어지겠구나. 예. 그 시대가 키보드를 쓸 줄을 모른다. 왜냐면 탭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사장님들 USB 들고 다니죠? 요즘 애들 USB 안 갖고 다녀. 예, 클라우드 다 쓰지. 네, 그러니까 키보드를 모르니까 시대가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예술 분야까지 들어갔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린 것 같고 이제는 사람들이 경매도 해. 네, 또 예술 분야까지 들어갔어요.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작가들이 데모를 해요. 왜? 미국 드라마 미드. 네, 미드. 제가 최근에 배운 단어야. 미드. 미국 드라마. 네, 미국 드라마 미드. 미드 작가들이 1편을 쓰면 그 다음부터 AI가 드라마를 써간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면 처음에 1편을 쓴 사람 작가한테는 저작권이 없대요. 네, 그냥 1편 쓰므로 끝이야.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데모를 하는 거지. 이제. 네, 아니 왜냐면 그래도 한 70% 이상을 써야 그것에는 저작권을 갖고 그래서 방송될 때마다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컴퓨터 게임 캐릭터 만드는 거. 요즘에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 캐릭터 개발하고 뭐 디자인하고 게임 디자인을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바뀌고 있다. 게임 컨셉만 나는 이런 게임을 원해. 컨셉만 잡아주면 네, 그러면 이제 AI가 게임을 다 만들어. 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서 온 분을 만났어. 중국에서 이제 중국은 쇼핑을 위챗으로 다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올리는 어떤 이제 코딩을 하는데 전 같았으면 그것이 한 2억 정도가 든대요. 제대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구도를 하려면. 근데 AI, 그러니까 자기는 AI도 할 줄 모르니까 AI 잘 다루는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네가 쓰면 얼마니? 그랬더니 10분의 1 2천만 원이고 제가 해주겠다고 했대요. 네. 그 프로그램도 이제는 네, 코딩도 AI가 다 써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AI가 예술 분야까지 갔습니다. 이제 AI 개발자와 AI 선생들이 AI 때문에 직장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예, 예. 지금 AI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 배우는 거 보면요, 예, AI 선생한테 안 배워요. AI한테 직접 배워. 예, 예.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단어조차 모르니까 필요한 거야 지금. 이거 그죠? 예. 그 다음에 AI는 AI 장점이 뭐예요? 스스로 배우잖아. 전에 AI 개발자가 10명이 붙어서 해야 이만큼 일이 됐는데 이제는 한 명이 관리만 해주면 AI 스스로가 이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또 바뀌고 있다. 시대가 또 그러다가 보니까 플랜 A와 플랜 B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희가 팬데믹 전만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하면 최고의 플랜 B입니다. 사실 우리 작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플랜 B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이번에 아까 전에 봤던 얘를 보면서 아 이제 플랜 B야 하고 플랜 A, 그건 플랜 A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니까. 아니 플랜 A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에 무슨 플랜 B를 얘기하냐고. 네,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부의 이동이 경쟁력의 이동이 돼버렸습니다. 부의 이동. 부의 이동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지식이 경쟁력이었었어요. 지식이. 예. 우리 조선시대. 응? 예. 공부한 선비들. 예. 중심으로 해서 부가 이용이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최근에 뭐 서울대 연고대 가서 공부해서 뭐 법관이고 뭐가 법에 대한 지시 어떤 지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야 기술력으로 옮겨갔어. 기술력의 경쟁 시대가 되니까 빌 게이츠가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엄청나게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경쟁력에서 이제는 기술력의 경쟁력으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력 가지고도 사람이 경쟁을 못해. 그 기술력조차도 이제는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력이 지식의 경쟁력에서 기술력의 경쟁력으로 갔다. 그러면 기술력의 경쟁력도 이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의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인간이 가져야 될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자세에 있습니다. 자세. 인간이 가져가야 할 경쟁력은 자세에 있어요. 자세. 어떠한 자세로 내가 사물을 바라보느냐. 왜냐하면 그 자세에 따라서 내가 AI에게 하는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 질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바뀌려면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대야말로 여러분 유럽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재밌는 일이. 여러분 무슨 뭐 쿠팡이나 뭐네 이제 그런 거 많았잖아. 한동안 네트워크 업계에 있는 사람들 쿠팡에 가면 가격도 싸고 막 해. 그러다가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옮겨갔어요. 그죠? 유럽에 크게 3개의 쿠팡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쿠팡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있었던 그런 유저들이 이제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돌아오는 시대야 이제. 특히 젊은 애들 중심으로. 그래서 유럽이 세대 교체가 빨랐어요.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도 알아. 쿠팡이나 무슨 뭐 웹사이트에서 리뷰를 해줘. 처음에는 다 믿었어. 근데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강식품이 있어. 그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요 이렇게 좋거든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시다가 보면 그렇게 말을 해주고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 뿐이 없어. 다른 데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리뷰를 중심으로 했었,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갔던, 가격 경쟁 때문에 넘어갔었던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우. 아니 세상에서 누가 비타민 샀는데 그 비타민 성분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저렇게 드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밖에 없거든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소비자들이라든가 고객이라든가 파트너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자세가 경쟁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도 완전히 쉬프팅,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리크루팅 중심으로 했어요. 리크루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리크루팅 해야 돼.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 그러한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 속에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안에서 우리의 부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 그죠? 돈을 버는 방법은 딱 2가지야.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팔고 있거나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돈 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잖아. 돈이 되는 무언가를 팔고 있거나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뭐 빌딩을 가지고 있던가 뭐 주식을 좀 가지고 있거나
그죠?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요 둘 중 하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 예, 막 그냥 빌딩이 있어서 막 새가 들어와.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셔도 돼. 아니 뭐 자산이 있는데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도 우리가 자산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가 없다면 돈이 되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1. 돈이 되는 무엇인가에서 시작을 해서 2로 빨리 안정되게 가야 되는 것이 네, 흔히 말하는 논리야. 그게 지금 그게 맞는 논리예요. 2가 없어. 이래서 시작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안 팔아도 돼. 뭘 안 팔아도 돼? 팔아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네. 일을 하기 위해서야. 일을 자산으로 넘어가려면 나는 일단 그분에게 제품을 체험하게 해줘야 돼. 네, 체험하게 해주는데 내 돈 들여서 해라? 아니 돈이 없는데 뭘 내 돈 들여서 해? 네, 물건값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의 판매인 거지. 우리는 판매를 통한 흔히 말하는 마진, 마진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마진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클리어한 마인드,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좀 투명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워런 버핏이 30년, 40년 전에 했었던 얘기는 지금도 진짜입니다. 지금도 맞는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산,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그러니까 2번이 없으면 당신 평생 1번 해야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번이 없으면 평생 1번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 하는 실수가 뭐예요? 자꾸 돈벌이를 찾아. 다시 얘기하지만 돈벌이를 찾는 것이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벌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 어떤 회전하는 거, 순환도를 알면서 가야 돼요. 알면서. 그래서 돈벌이 찾지 말고 자산을 키울 방법을 찾아라. 내가 2번을 하기 위해서 1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잠깐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 없이 일을 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잡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죠? 짐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의 큰 파도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 큰 투자를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산을 만드십시오. 자산을 만드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야 되느냐? 그럼 네트워크 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 행복한 삶의 기초가 경제, 건강, 관계 세 가지가 행복의 기초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수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집에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편안한 거야. 행복한 거야. 야, 이건 내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가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집에 강아지도 건강해. 저도 건강하고 식구들이 다 건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으로 뭐 빌 게이츠처럼 큰 부자는 아니야. 저희 집사람은 제가 빌 게이츠가 될 줄 알았대. 그런데 어쨌든 빌 게이츠만큼의 부자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빚 갚아라, 뭐 돈 내라, 뭐 그런 전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괜찮아.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의 관계, 우리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괜찮아. 그러니까는 뭐야?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뭔가 꽉 찬 것 같은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제가 좋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는 거구나.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 공부해요.
알고 제품을 먹어. 뭐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행동을 나는 하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이렇게 됐더니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건강 전도사인가요, 그게. 예. 자, 건강해질 수 있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더니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지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 다 자기 개발 얘기하죠. 그죠? 네. 대한민국의 많은 리더들 최고라고 하는 리더들이 다 자기 개발 얘기해. 질문은 자기 개발이 그럼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아니 자기 개발하고 있다며. 그럼 자기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 증거.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기 개발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어야 돼. 왜? 자기 개발에서 뭘 얘기해? 친절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자기 개발에서 그거 가리키잖아. 그러면 정말로 그 자기 개발이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 편안해져야 돼. 그게 자기 개발 잘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예. 아, 그래서 제가 그래. 앞으로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주변 사람들의 이것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인생 단어라고 하는 것, 보탬.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거네. 다 가능한 거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찌릿찌릿해. 찌릿찌릿, 짜릿짜릿, 찌릿찌릿, 짜릿짜릿. 또 무슨 말 있을까? 또 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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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서 저는 이게 되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해서 저는 어쨌든 나는 한번 보탬이 되는 저것을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올바르게 하고 싶고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서 정말 멋진 리더들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사회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는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잘못 이해된 거대한 업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거대한 업계가. 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보자고요. 2023년을 보면 그죠? 234조의 시장이에요. 글로벌로 네트워크 마케팅 엄청나게 큰 업계입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영화 시장, 영화가 뭐 엄청난 무슨 탐 크루즈 얘기하고 엄청난 얘기를 해요. 영화 시장보다 5-6배 큰 업계입니다. 영화 업계보다 엄청나게 큰 업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업계는 영화 시장의 5-6배 큰 업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큰 기회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음악 시장보다도 BTS가 아무리 그래도 그죠? 음악 시장보다도 저희는 5-6배 규모가 큰 업계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입니다. 스포츠 시장보다 좀 작네? 아니에요. 스포츠 시장은 축구, 농구, 배구 다 합쳐서야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 마케팅 엄청나게 큰 업계입니다. 이러한 업계에서 내가 도전장을 던진다고 하는 건 저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왕이면. 아니 지금부터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제가 탐 크루즈가 되겠어요? 사장님들이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 먹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제가 아는 건 김태희밖에 없다. 김태희보다 이뻐지게 될까? 그럼 이것도 안 돼. 지금부터 노래 연습하면 아니 아까 전에 그 로봇 춤추는 것보다 춤도 못 추면서 무슨 음악 시장에 뛰어들겠어. 지금 잘못하면 허리 삐끗해서 다칠 텐데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축구하겠다고 뛰어다니면 우리 집사람이 아마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결국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 그러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죄다 노인네만 모였어요. 저기 가도 양모 올리고 그런 얘기들 해. 그런 얘기를 해. 제가 그 PM이라고 하는 회사 일본 지사장이 저랑 친구인데 몇 년 전에 일본 거기 갔을 때
거기 사업자들의 평균 나이가 32살이에요. 아, 달라. 싱가포르에 한 회사가 있어요. 한 30년 된 회사야. 예. 30년 되다가 보니까 그 회사의 리더들이 다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5년, 7년 전인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젊어지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솔루션을 줬어. 예. 그리고 나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예. 그 회사 이제 싱가포르 컨벤션에 가봤어요. 아유. 평균 나이가 37세로 뚝 떨어졌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보세요.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입니다. 25세에서 54세. 흔히 말하는 젊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젊다고 하는 사람들. 요것을 합쳤더니 요것이 50%, 60%, 거의 70% 가까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글로벌로 엄청나게 큰 업계고 젊은 업계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뒤처져 있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회가. 네, 젊은 친구들에게 환경만 만들어만 주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마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아셔. 근데 마크업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를 하려면 마크업은 뭐냐면 마크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과 생산 비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품이 10만 원에 팔려. 그러면 마진은 한 30%다라고 하면 7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 7만 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회사 운영비, 물류비 뭐 쭉 있어. 그죠? 그것은 마진의 개념이고 마크업은 뭐냐면 제품의 원가. 그죠?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제품의 원가 하고 판매가 그 차이를 마크업이라고 해요. 마크업. 자, 그러면 재밌는 게 마크업에 대한 진실 모든 업계는 마크업이 있어요. 마크업이 없는 업계는 없어. 마크업은 모든 업계에 다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통 물류시장의 마크업 나이키가 400에서 600%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10만 원 주고 사는 그 신발의 원가는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급 화장품 800에서 1000%, 디자이너 선글라스 1000% 이상입니다. 레이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0% 된다고 해요. 레이반은 망해가는 레이반을 탐 크루즈가 탑건해서 선글라스 한번 껴주고 갑자기 붕 떠버린 거거든.